근데 세훈이가 준호를 너무 높게 평가하더라. 또 다른 애들도 그래도 쌤 준우만큼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준우랑 이제 비빌 만큼은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아 열심히 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 준우 잘하지. 그래도 제가 민기 알려줬어요. 난 민기 잘하는데. 민기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3월 시간표는요. 제가 얘기했죠? 금요일 7시 10시가 누구? 네, 시반. 확통이 아니 확통이야 확통. 금요일 7시 10시가 확통 B. 아마 여러분들이 확통 B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선생님들 상이하에 결정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확통 B로 가지 않을까 싶고. 담임쌤 누구? 그렇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영민쌤. 영민쌤과 호흡을 잘 맞춰라 라는 느낌으로 제가 영민쌤으로 배치를 좀 했고요. 여기 기한쌤으로 바뀐 거 아니었어요? 기한쌤이었는데 제가 영민쌤으로 다시 바꿨어요. 기한쌤이었는데 그러니까 시간대를 이렇게 잘 맞추다가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께 제가 딴 시간표를 드렸는데 나 얘네가 나 민기네만 들어갈래 이러셔가지고 예 근데 난 일요일에 들어갈래 라고 하셔가지고 일요일에 내가 원래 기한쌤 배치했었는데 기한쌤 뺐지. 대장님이 들어가신다는 거 당연히 빼야지. 일요일에 그때쌤 1시 4시. 그럼 금요일에 되시는 분이 영민쌤이기도 하고 또 윈터를 영민쌤이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석훈쌤을 엄청 사랑하는 걸 잘 알지만 그냥 멀리서 바라보세요. 그렇지. 가재울관. 가재울관에서 인기투표 1위인 석훈쌤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렇죠. 공통이랑 확통도요. 미적은 미적 아니잖아. 네. 근데 왜 궁금해? 그냥 궁금해. 미적 더 석훈쌤 하시지. 그렇게 됩니다. 잘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준혜 우리 숙제 어디서부터 받으면 돼? 근데 뭐 약간의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정 나면 얘기해줄게요. 거의 확정이긴 한데 민규 우리 어디서부터 함? 122요. 122 펴보자. 117. 117이요. 117 펴보자. 숙제 다 하셨어요? 네. 오케이. 20번까지 중에 질문. 이따가 4시에 수업 끝나시면 잠시 쉬셨다가 공부할 거 챙겨서 바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좀 쉬면서 공부하고들 계셔. 알겠죠? 20번까지 중에 질문. 어디 봐. 질문이 없다니까. 이미 다 했어. 다 했어. 걔네 다 했어. 자, 2학문 프로 넘어갑시다. 4번까지 중에 질문. 오늘 좀 진도 좀 더 빼겠는데. 7번. 4번까지. 4번까지 질문. 자, 8번까지 해서 우리 준호가 7번 또 8번 12번까지 해서 질문. 11번. 오케이. 12번. 오케이. 근데 준호가 12번 맞췄다고? 좋은데? 자, 얘들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이항분포 쪽으로 바로 좀 넘어왔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준호야, 어제겠구나. 이항분포를 배웠다, 그죠? 네. 근데 이항분포라고 얘기하기 위해선 약간 기본적인 전제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만족을 해야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불렀지. 첫 번째가? 그렇지. 역시. 독립식. 자, 두 번째가 준호? 될 수 있다. 수진이보다 아닌데. 두 번째가 뭐지 우리 민기? 두 번째가 태훈? 저 몰라요. 태연? 두 번째가? 아유 맛있겠다. 자, 타격은 뭐지? 그렇지. 확률 변수 x가
반드시 횟수의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항 분포를 쓸 수 있어요. 자, 반드시 독립시행이어야 되고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횟수의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항 분포를 b라고 좀 쓰면서 자 n, p라고 쓰는데 이때 n이 준호야 뭐야? 시행 횟수 시행횟수, 그죠? 시행횟수. p가 뭐야 준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자 우리한테 두 가지 정도의 물음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인 확률을 물어볼 때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 일단 첫 번째, 자 평균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확률 변수 x의 평균. 민기점 어떻게 되지? 이제 NP였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받아들이셔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은 민기 어떻게 돼? MPQ. 어? MPQ. 그치, NPQ 나이스. 자,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자, 우리는 이 녀석이 독립시행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특정한 x가 r일 때 확률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횟수가 r번 발생할 확률을 구해봐 라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로다가 NCR이라고 하는 녀석의 P의 R승, Q의 M 빼기 R승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첫 질문 7번으로 좀 봅시다. 자, 7번을 좀 보시면 이해하세요나 자,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를 각각 M과 N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나한테 문제에서 자, M제곱, N제곱 이거 두 개 더해서 25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좀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 전체 경우의 수는 36. 그런데 나온 눈의 수를 n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곱해서 더해서 25 이하가 되래. 얘가 만약에 1이면 n은 준호야 1부터 몇 가지 돼요? 1부터 5까지. 그렇지 4까지. 우리가 5의 제곱을 보통 25라고 하거든. 쉽지 않은 해석이긴 한데 괜찮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n이 2였어. 그럼 준호야 이때 n은 1부터 몇 가지 돼? 4까지. 4까지 돼요. 자, 만약에 얘가 3이었으면 n은 1부터 몇 가지 돼? 4까지. 4까지. 얘가 만약에 4였으면 n은 1부터 몇 가지 돼? 3. 3까지. 얘가 만약에 5면 n은 1부터 몇 가지 돼? 안 돼요. 얘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킹을 해보니까 총 몇 개가 돼? 15개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걸 그냥 얘가 세는 거지 뭐. 괜찮아요? 확률 통계적으로 넘어왔을 때 거기서 등장하는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 자체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보다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복조합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순열도 배우고 하니까 모든 문제의 풀이가 전부 다 뭔가 기호로서 풀리고 이렇지 않아? 노가다 뛰는 것도 얘들아 당연히 경우의 수 세는 거의 일부분이에요. 아시겠지? 근데 뭐 어찌됐건 문제에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요 녀석을 만족하는 사건을 2라고 하세요. 그러면 결론 사건 2가 발생할 확률은 36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15가 되는 거야. 아유 잘한다 우리 효진이.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 약분 때리면 12분의 5인 거지 뭐.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는 12번의 독립시행에서 너무 친절하죠? 독립시행까지라고 언급했네요. 사건 2가 발생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하자라고 했으니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다 만족시켰죠? 그럼 확률 변수 x는 무슨 분포를 따라요? 그렇지, 이항. 이항 분포를 따르니까 확률 변수 x는 b. 총 시행 횟수가 12번. 그때마다 발생할 확률은 12분의 5. 이렇게 나와주면 돼요. 준아 스탑해도 될까요? 근데요. 네. 경우에서 구할 때요. 네. 저 M이랑 N에 네. 4부터 5가 아니 6이 들어갈 때로 해서 응. 연집합으로 구했는데. 그래도 되지? 근데 그러면 4부터 5가 근데 너가 1과 n이 1과 2와 3일 때 n이 5, 6이면 안 되는 것도 뺐어요? n이 1과 2과 3일 때는 그냥 다 된다 생각한 거 아니야? 아
그지? 네. 되게 얕게 고민하고 지금 한 거잖아. 그죠? 아니란 판단. 괜찮으실까요? 8번. 세영이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좀 했어? 저 학교 안 갔어요. 아, 그랬어? 잘했네, 잘했네. 잘했네. 아, 잘했다. 잘했다. 안 갔어? 잘했어, 잘했어. 건강하지? 그럼 됐어, 그럼 됐어. 너무 멀어. 그러니까 멀네, 가지얼고가. 네. 그렇지? 어떻게 가? 아침에 학교를? 보통 택시 타요? 아빠가 데려다 주세요. 아침 보통? 네. 그러니까 이 학교가 가까운 것도 참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자, 발전 문제 8번.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요. 자, f0과 f3은 0이다.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나와 있는 녀석을 보니까 대충 그래프 이렇게 있고 0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가 0인가 봐요. 그런가 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에 대해서 f의 m 이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클 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m이 될 수 있는 건 1부터 6이었을 거예요. 나온 눈의 수를 m이라고 하자 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걸 여기다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 사건을 a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네. 자, 그럼 우리 개연이가 봤을 때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1부터 6이야. 근데 그 중에 여기 함수에다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가 fx예요. 그 값이 0보다 크게끔 하는 m값은 뭐가 있을까? 질문 이해했어요? 저 그래프가 fx라는 그래프야. 근데 저 fx에다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m이라고 했을 때 그걸 저기다 넣을 거야. 그랬을 때 나온 함수 값이 0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m값. 만약에 m이 3이면 얼마일 것 같아요? m이 3이면 0이겠지. 그럼 0보다 큰 건 뭐가 있겠어? 아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어? 만약에 4면 개연아가 4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겠지? 그럼 그걸 대입한 값은 개연이가 눈 크게 떠서 쳐다보면 얘는 0보다 커 작아? 작아요. 0보다 큰 거 뭐 있겠어요? 어? 1과 2,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0과 3 사이에 이쪽에 1이 있고 2가 있을 거니까 그 두 개 정도가 우리가 크겠구나. 이거 fx식 굳이 구할 필요 없죠. 그러면 결국 6개 중에 될 수 있는 게 2개니까 A 발생 확률은 얼마였던 거야? 3분의 1이었구나.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이 정도 해석 할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나는 15번 던질 거야. 그런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횟수. 아, 오케이. 그럼 이 항공부 따르는 거 조건 충족시켰고요. 얘는 총 15번 던진다라고 했고요. 그때마다 발생할 확률은 3분의 1. 평균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MP 5번. 요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민기는 이번 겨울이 고등학교 돌아서 제일 열심히 하는 그 시기예요. 언제쯤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 너가 나 느껴졌을 때? 방학 시작하면서? 혹시 계기가 있어요? 대학 가고 싶어서? 그 전에는 그게 좀 체감이 잘 안 된 건가? 잘 안 하다는 거지, 피부로. 근데 고3 되면서 너가 미래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지금 내가 약간 지금 정신 상태가 휴가하면 2학년 겨울방학이었으면 이런 생각도 가끔 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걔네가 어떤 말을 해줘야 정신을 번쩍 들 것 같아? 이 민기도 대단한 거야.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친구들도 많거든. 3학년이 돼도. 근데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스위치 전환이 될 때 그래도 휴가 대학 가야 되지 않나? 그게 보통 이제 고3 때야. 근데 그게 1년만 더 빨랐어도 더 좋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까? 민기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 있어. 그럼 걔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거야? 해도 안 되는 거. 그지?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피부로 느껴야 돼. 그런가 봐. 링이 잘 될 것 같아. 안 바뀌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발전 문제 11번 봅시다. 자, 이산확률 변수 x가 값 스몰 x를 가질 확률이 이산확률 변수 x가 스몰 x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ncx에 p의 x에 q의 1 빼기 x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요 x가 될 수 있는 게 0부터 1 해서 n까지 된대요. 세윤?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뭐가 들어요? 어? 이만 생각 진짜 들어요? 들면 너무 좋아요. 들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런 거야. 요게 어디서 많이 본 확률이죠? 이게 무슨 시행의 확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러면서 변수로 갖고 있는 x가 n번 중에 x번 발생할 횟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켰죠. 그러니 이항분포 내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대충 이항분포 파트에 있네. 이항분포겠지 뭐. 이거 말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정말로 이항분포라는 게 느껴지셨다면 총 시행 횟수가 몇 번인 거야? n번.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 그렇지 않은 확률이 Q.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것도 X라고 하는 녀석 밑에 P가 있기 때문에 P가 발생할 확률인 거예요. 만약에 P의 1 빼기 X, Q의 X였었으면 발생할 확률은 Q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평균이 1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MP가 주느낌 얼마인 거야? 네, 1인 거죠. 그 다음 분산이 MPQ잖아요. 요게 얼마냐면 10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MP가 얼마니까? 1이니까 자, Q가 얼마예요? 10분의 9. 그럼 P가 얼마예요? 10분의 1. N은 얼마예요? 1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쌤, 그런데 전 거기까지는 구했는데 문제 막판에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해요? 확률을 직접적으로 물었죠. 그럼 무슨 식의 확률 쓰는 거야? 독립식의 확률 쓰는 거지. 자, 횟수가 2번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이 말은 발생할 횟수가 몇 번이던가? 옳지. 또는 발생할 횟수가? 예, 한 번이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쌤이 그냥 요것만 좀 적어주면 자, 우리는 Q가 10분의 9라는 거 알고요. 얘가 10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N, 이거 개똥싸고 앉아있네. 10C 몇 분의? 0. 그 다음에 발생할 확률이 0번이니까 10분의 9가 몇 승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서 이제 묶어줘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좋습니다. 맞아요. 12번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확률 시험은 언제 보기로 했지? 안 정했어요? 언제쯤 볼까, 민기야? 민기야 뭐라고? 언제? 다음 주 언제 볼까? 화수금 중에 골라봐. 다음 주요. 금요일? 알았어.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설 지나서 통계 시험 한번 보고요. 2월 마지막 주에 묶어서 30문제 볼게요. (1등한테) 뭐 해줘야 여러분들 약간 좀 의욕이 생기려나? 점수 1등. 저번에도 근데 그 얘기 했어요. 근데 뭐 안 걸었죠? 얘기하고 안 걸었죠? 그치? 뭘 해야 좀 의욕이 생기려나, 민기가? 차? 없는 걸로 합시다. 뭔 차예요? 차는
석호성한테 사달라고. 석호성 돈 많으신데. 내가 메가커피? 메가커피야 그냥 사줄 수 있는데. 메가커피야 그냥 사줄 수 있지. 뭐라고? 뭐래? 종이약 전말이. 정말 참말. 메가커피 한 잔 이렇게 막 시원하게 마시고 싶어요, 민기?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좀 마시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왜요? 마시는 친구들이 있잖아. 다시 버리는. 버리면 돼요? 오. 아니 그냥 뭐 있나 보는 거야. 뭐 한 잔 마십시다. 네, 쉬는 시간에. 근데 만약 내려가는 사람 좀 많으면 제가 금요일에 사줄 테니까 알겠죠? 그냥 올라오시고. 혹시 안 긁히면 한도 초과된 거니까 그냥 메뉴를 아메리카노로 바꾸면 다시 결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시겠죠? 12번 봅시다. 자, 어느 창고에 부품 S가 3개, 부품 T가 2개 있는 상태에서 부품 2개가 추가로 들어왔대요. 자, 추가된 부품은 S 또는 T래요. 대충 이런 소리네. 창고가 있어요. 창고에 S가 3개 있대. 뭐 그런가 봐요. 자, T가 2개 있대. 여기에 부품 몇 개가 준호야 들어온대요? 2개. 2개가 들어온대요. 상황은 3가지가 있겠는데 S 2개, T 2개, S 하나, T 하나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들어오는 추가된 부품 중에 들어오게 되는 S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은 이항 분포를 따른대요. 총 시행 횟수가 2번, 확률이 2분의 1. 대충 뭔 말인지 이해되죠? 2번이 들어올 건데 그 중에 S가 들어올 개수가 확률 변수 X가 된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7개의 부품 중에 임의로 1개를 뽑았는데 그 선택된 게 T일 때 조건부네요.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은 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 상황적으로 얘들아 뭐 이러지 않을까요? 추가된 부품이 S 2개일 수도 있죠. 추가된 부품이 S 하나, T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상황을 보니까. 추가된 부품이 모두 T일 수 있죠. 그런데 나는 그 중에 추가된 부품이 모두 뭐인 걸 원해요? S인 걸 원하는 거니까 대충 식의 흐름이 이런 것 같아. 그러면 천천히 가봅시다. 지금 문제와 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총 시행 횟수가 2번이고 S가 들어올 확률이 하나하나당 2분의 1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으니 답을 좀 내면요. S가 2번 들어와야 돼요. 그럼 나는 2번의 독립시행에서 S가 몇 번? 2번. 2분의 1의 몇 승? 2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들어와서 여기서 7개가 됐죠? 그 중에 1개를 꺼낼 거야. 몇 분의? 7분의. 근데 그게 T였으면 좋겠어. 얼마예요? 2. 요렇게 처리해 주라는 거지. 플러스 또는 2번 중에 S가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의 1의 2승이다라고 하는 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따라오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면 마찬가지로 7개가 됐어요. 그럼 이번엔 7분의 2예요? 3. 그렇지. T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자, 이번에는 S가 하나도 안 들어와야 돼. 그럼 2C 0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의 1의 제곱인 사실은 안 바뀌고요. 그럼 이번에는 7분의 얼마가 돼요? 그렇지. 왜냐면 T가 2개 겨 들어왔을 거니까. 근데 나는 그 중에 S가 2개 들어왔을 때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 올려주시면 되겠다. 잘 따라오네. 괜찮으시죠? 130쪽 볼게요. 칠판 한번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제 가봅시다. 준호야, 현재 우리가 굵직하게 내용 통계 들어와서 몇 개 배운 거야? 1개. 2개 배워서 2개. 첫 번째가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 셀 수 있는 변수, 그거에 따른 정보가 표로 주어졌을 때.
근데 그러면 수많은 이산확률 변수, 수많은 확률 분포표들이 있는데 이산확률 변수 x 우리가 떠올려 보면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작지 않은 수, 확률 변수 x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뭐도 있었지? 부채꼴 넓이 차,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너네가 서랍장에서 두 개를 선택했는데 뭐 그 중에 작은 수,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럼 너네가 어떤 시행을 하냐, 누구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마침 독립 시행을 하고 횟수의 의미를 갖는 확률 변수 x가 돼버리면 그건 우리가 특별히 이항 분포로 뺐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달러 끝났어. 이제 그 다음 파트로 넘어와서 거기 맨 위에 준우야 뭐라 나와 있어?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네, 연속 확률 변수와 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내용 중에 제일 쉬워요. 알겠지? 쫄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쫄 필요 없어요. 내용이 많이 빠졌어, 여러분들 때. 내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연속 확률 변수 앞에 있는 녀석과 성향이 좀 다르니까 이름이 다르겠죠? 그럼 연속 확률 변수가 다경아 뭐였는지 기억나? 그렇지. 저기 좀 중요했는데요. 연속 확률 변수는요, 얘들아, 셀 수 없는 변수예요. 준우야, 왜 셀 수 없을까요? 연속. 왜 셀 수 없을까요? 연속에서. 아까 우리 다경이가 잘 얘기했는데 셀 수 없는 이유는 얘들아 너무 많아서예요. 아니 너무 많아도요. 예를 들어 그게 뭐 200개여도 표 그냥 좀 크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많은 게 아니에요. 이 너무 많다라는 건 무한계가 있어서라는 소리예요. 아직 문제 안 풀 건데 여러분들 기본 문제 1번을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대충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고요. 거기 x의 범위가 뭐와 뭐 사이래요? 1과 3 사이. 1과 3 사이에 x 몇 개 있어, 세윤아? 양쪽 등호 포함하면? 3개. 근데 이제 1, 2, 3이 있으니까 그래서 3개인 거잖아. 셀수 없. 그렇지. 그쵸? 내가 방금 졸라 잘못 대답했구나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오케이. 셀 수 없는 거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내 얘기 잘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걔는 셀 수 있죠. 1, 2, 3, 4, 5, 6. 그러면 1 옆에 누가 있죠? 2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1과 3 사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 x가 1부터 출발하는 건 맞겠지? 그럼 1 옆에 세훈아 누구 적을래? 이 표 만든다고 쳤을 때 1 옆에 누구 적을래? 1.1. 오케이. 혹시 1.02를 적으면 안 돼? 네네. 1.002를 적을 수도 있잖아. 그럼 뭐 적을래? 뭐한데? 그치? 적을 수가 없겠다가 느껴져요? 내가 어떤 작은 녀석 옆에 걸 얘기해도 그 사이엔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 얘들아. 셀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 어떤 느낌으로 너무 많은지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수 옆에 누굴 써야 될지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어떤 표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없어? 얘는 그래서 표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을 인지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가 다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그래프로 정보가 주어지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야. 표는 못 줘, 정보를. 왜냐면 1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녀석의 정보를 뭔가 그래프로 나한테 주어지게끔 하는 거구나. 정도의 흐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인지됐어요? 그런데 잘 들어봐.
이때 여러분들이 확률 밀도함수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딱 요 정도가 끝인데 뭐냐면 이건 약속이에요. 그런 함수를 갖고 온 거야. 확률 밀도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P A 보다 크거나 같고 X가 크거나 같다 B. 우린 저 녀석의 의미가 확률 변수 X가 A부터 B까지 그 범주 내에 있을 때의 확률 이런 소리잖아요. 근데 이 확률을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 요 녀석의 의미가 이 의미를 갖는 함수, 이걸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이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얘들아 면적이 곧 뭐가 되란 소리야? 네, 면적이 곧 확률이 되는 함수. 쌤 왜요가 아니라 그런 걸 알려주는 정보의 함수인 거예요. 면적이 곧 확률의 정보를 나타내는 함수. 우린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얘기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적분을 아직 안 하셨겠다만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때 하셨으니까 혹시 축보다 밑에 있는 녀석을 정적분하게 되면 적분 결과가 뭐 나오죠? 나오는 건 알고 있나요? 축보다 밑에 있는 녀석을 정적분하게 되면 그러면 확률의 값이 음수가 나오네?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걔는 반드시 몇 이상? 0 이상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x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주어지거든요. 다시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어떤 확률 밀도함수가 있대요. 그냥 어떤 확률 밀도함수 이게 fx래요.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정의가 된대요. 이 면적 얼마야 될까요? 1이어야 되는 거야. 왜? 전체 면적은 전체 확률이겠지. 근데 우리는 전체 확률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 보통 x의 범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 x의 범위가 한도 끝도 없이 뻗어나가게 되면 둘러싼 면적이 1이 넘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정보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제공해 줄 때는 그 녀석의 둘러싸인 면적이 확률을 의미하게끔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전체 면적이 전체 확률이니 여러분들께서는 그 내용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된다. 전체 면적 준이 얼마라고요? 1. 근데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법도 배웠잖아. 근데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없어요. 요까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확률 구하는 거 정도밖에 안 물어봅니다. 괜찮으시죠? 근데 여기서 쌤이 하나 팁을 좀 얘기하면 우리가 인테그랄을 이용할 일이 정말 손에 꼽아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확통을 2학년 때 배우는 친구들 좀 얘들아 있잖아요. 그럼 2학년 때 우리가 인테그랄을 안 배워요. 인테그랄을 뒤늦게 배우잖아. 저 2학년 끝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들한테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지면 직선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직선으로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인테그랄을 해도 되는 거지만 그냥 삼각형 넓이나 뭐 사다리꼴 넓이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선이면 그렇게 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니까 그런 느낌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저랑 기본문제 1번 봅시다. 선생님 내용 끝이에요? 네, 내용 끝이에요. 자, 기본문제 1번을 좀 보시면 자, 확률 밀도함수 fx가 있대요. 이 확률 밀도함수 fx가 1-ax래요. 자, x의 범위는 1부터 3 사이래요. 준호 괜춘? 네. 자, y축 있고요. x축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대충 x의 범위가 1부터 3이래. 1부터 3. 그럼 이쯤 어디가 1이라고 치고요. 이쯤 어디가 그냥 3이라고 치자.
자, 이 자식 0 넣었을 때 얼마야? 1. 근데 지금 이쪽 어딘가 1이라고 할게요.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만약에 원래 안 따져도 돼요. 안 따져도 돼요. 만약에 이 자식이 올라가는 느낌의 그래프였다라고 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사각형으로만 잡아도 2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그린다고 쳤을 때 물론 나중에 수정해도 상관없지만 얘가 좀 내려가주는 그래프 정도가 돼줘야 그나마 이 면적이 몇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1이 될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해설해서 밑으로 그려진 거예요. 원래는 몰라.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로 가도 어차피 어련히 알아서 기울기는 음수로 뜰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갈게요. 여기 3 넣었을 때 값어치 얼마죠? 1-3a. 그게 1-3a. 그게 곧 요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 1 넣었을 때 값어치가 얼마지? 라고 하면 1-a. 그게 곧 요 값어치가 되겠지. 사다리꼴 넓이 구합시다. 아래끝 더하기 위끝 하게 되면 2-4a. 굿. 곱하기 높이 얼마? 2.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이게 전체 면적인데 이 값이 얼마면 돼요? 1. 우리한테 이 정도까지밖에 안 물어봐요. 그러면 4a가 1, a 얼마야? 4분의 1. 그럼 a가 4분의 1이면 기울기 음수 나와서 내려가는 형태였나 보죠. 그래서 a가 4분의 1을 잡았는데 자 문제에서 야 1부터 2까지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다시 봅시다. 자 2 넣었을 때 얼마지가 궁금해요. 2 넣어봅시다. 1-2a인 거 준호 되냐? 그럼 나는 다시 2 넓이 구해야 되는 게야? 그러면 아래끝 더하기 위끝 하게 되면 2-3a. 자 거기에 높이 1.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답이다. 자 그런데 a가 4분의 1이에요. 2 빼기 4분의 3 얼마지? 4분의 5 곱하기 2분의 1 얼마지? 요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이 정도밖에 안 물어봐. 연속 확률 변수 확률 일단함수. 물론 얘들아 좀 이 문제가 불편해지면 문자를 많이 주고 계산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뭐 그래봤자 1차원적인 문제인 거예요. 생각을 엄청 요하진 않는. 괜찮?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제가 하나만 짚고 1교시 마무리할게요. 봐봐. 확률 밀도 함수는요. 준호야 면적이 뭐가 되는 함수라고요? 확률. 네, 면적이 확률이 되는 녀석이야.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그냥 예를 들어 뭐 이런 느낌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있었다라고 치자. 자 그래서 시작이 알파였고요 끝이 베타였다라고 쳐요 준호야. 자 그랬을 때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전체 면적은 준호 얼마라고? 1. 예, 요건 1이에요. 우리가 요것만 좀 알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면적은 뭘 의미해?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야 저 면적이 곧 A부터 X까지 이 변수에 해당되는 확률이야 를 알려주는 함수인 거야. 확률 밀도 함수가.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배운 거야. 근데 여기서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들어줘. 요감 있죠? 저걸 우리는 보통 F에다가 A를 대입한 함수값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저게 이거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 둘은 같지 않아요. 알겠지? 얘는 함수값은 맞는데 나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건 1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함수값이야. 확률 밀도함수는 특정한 순간에 대한 녀석에 대한 확률값을 나타내진 않아요. 이해했어? 면적이 확률이 되는 거야. 면적이 확률. 면적이 확률이 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순간에 대한 값, 그 특정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을 나타내는 정보는 아니에요.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우리 찬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다고. 쌤,
그러면 만약에 확률 밀도함수가 주어졌는데 특정한 순간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일단 첫 번째 대답은 물어볼 일이 절대 없고요. 물어볼 일이 없고요. 혹여라도 물어본다면 물어볼 일이 없는데 혹여라도 궁금하시다면 봐. 야, x가 a였을 때 확률은 a서부터 a라고 봐도 문제 있어 없어? 그럼 a서부터 a네요? 얼마로 간주하면 돼요? 0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할게. 잘 들어.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x가 셀 수 없죠. 왜냐하면 이유는 개 많아서. 개 많다며 그건 다가오죠. 체감적으로 무한계가 있다라는 게. 그러면 그 무한계에 대응하는 확률들을 다 더하니까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 중에 이거 하나의 값어치는 졸라 작겠지 정도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진짜 개 작았던 확률들이 무한계가 모여서 1 정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특정한 한순간의 값어치는 0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다 보니 잘 들어. 야, 아까 전에 그 기억나? 우리 그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에서 이 문제 기억나요? 아까 전에? 이거는 아까 내가 뭐로 바꿨어요? 야, 이 말은 이거랑 맞아 준혜야? 이거랑 이거이지 않겠니라고 했잖아. 이거 얘들아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등호가 붙은 거와 등호가 붙지 않은 거의 차이는 없어? 졸라 커? 졸라 크죠? 답이 달라지잖아.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에 이 하나 더 추가시켜 써야 되잖아. 집중.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이야 P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B보다 같거나 작다 라는 물음이나요. P A보다 크다 X가 B보다 같거나 작다 라는 물음이 똑같습니다. 답이 저거 하나 정도는 어차피 0이라서 아무런 값어치를 행사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 쌤 양쪽 다 빠지면요? 상관없어요. 값은 똑같아요. 아니면 이쪽은 등호가 들어가고 이쪽은 빠져. 그래도 상관없어.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함수에서 이 네 개는 다 같은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잠깐 이거 지금 등호 빠졌는데 그러면 뭐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 정도 그냥 개무시하고 가는 거야. 이해되셨죠? 아, 연속 확률 변수에서만이야. 이산에서는 개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그거 하나하나가 영향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끝. 그럼 우리는 좀 쉬었다가 이 교시 문제 좀 풀어보고 정규 분포 살짝만 이렇게 두드려 볼게요. 좀 쉬자. 자, 이어서 기본 2번을 좀 보면 봅시다. 석고상 어제도 많이 바쁘셨겠네. 그러니까 그 10시 이후로? 네. 질문 그렇게 많았어? 6명씩 줄 서. 근데 그 6명이 안 들어가요. 맞아요. 계속 나와요. 질문이 끝나면 다시 줄 뒤로 돌아. 아, 그거 그냥 만담 아니야, 만담? 어? 아, 그 멤버들 누구야? 한 명 치울 거고. 민기? 네? 저 아니에요. 민기 아니야? 세훈이? 아니 저 질문 민기랑 같이 했어요. 뭐야, 민기? 같이 그 6명 멤버 중에 치우, 민기 또 준우. 준우. 아, 준도 좋아하지. 지신가. 지희. 아, 선정고 친구. 걔도 석고생 엄청 좋아하지. 자, 보자. 기본 2번. 많이 하세요. 그러라고 쌤 수학선을 배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면 제가 또 석고쌤이랑 잘 얘기해서 다른 요일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석고쌤과 많은 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기본 문제 2번을 좀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얘들아 0과 3 사이래요. 그런가 봐요. 그럼 일단 우리가 하나만 좀 짚고 가면 돼. 준호야, 0부터 3까지 전체 면적이 얼마면 돼요? 1이면 돼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 확률 변수 x가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별말은 안 했지만 당연히 0 이상일 거예요. x에 보면 이렇게 정의되니까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2 이하였을 때 이 두 개의 확률의 값이요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래요. 6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은 0. 그럼 2차 방정식 나오면 여러분들은 빨리 인수분해부터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듯 2x-1에 3x-1이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하나가 2분의 1이고 하나가 3분의 1인데 그게 저 확률의 값이라는 거지. 그럼 세윤이가 느끼기에 왼쪽 오른쪽 중에 누가 2분의 1일까? 오른쪽. 이 더 큰 값이니까 2분의 1이겠지. 굿. 그리고 얘가 3분의 1이겠지. 왜냐면 얘는 0부터 2고 얘는 0부터 1이니까 얘를 품고 있을 거니까요. 자,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느닷없이 1부터 2를 구하래요. 세윤이 뭐 하고 싶어? 왜요? 그렇지. 얘가 0부터 2고 얘가 0부터 1이니까 0부터 2에서 0부터 1을 빼면 1부터 2가 남았겠지. 약간 시그마 느낌처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분의 1에서 3분의 1 빼주시면 6분의 1. 답은 2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지. 쫄지 마시고. 자, 찝었던 두 문제 후딱 한번 풀어봅시다. 1번은 하실만 하시죠? 오케이. 1번 혹시 그래프 끊어지니 세우나? 아니요. 안 끊어졌어?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8번을 좀 보자. (8번에서) 오히려 이런 표현이 확통보다는 원래 수투나 이런 데서 더 많이 나오기는 하죠. 나머지 다 줘요. 찬이 혹시 이게 머리미? 와 머리미. 좋은데? 주기 안 줘. 오 머리미. 다 조용. 왼쪽 됐지. 와이즈 대칭. 알고 맞췄죠? 머리미예요. 그렇지. x는 1대칭이죠. 혹시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예요? 그런 생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x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돼서 그게 똑같다면 표현이 이게 아니라 어떤 함수가 이걸 만족할 때 이걸 우리는 y축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얘는 어떤 함수 fx에 1 빼기 x랑 1 더하기 x가 들어갔더니 똑같다는 소리인 거예요. 어떤 함수 fx가 있으면 거기에 1 빼기 x랑 1 더하기 x가 들어갔을 때 똑같다. 1을 기준으로 1에서 빼기 x 한 거랑 1에서 더하기 x 한 걸 대입했더니 똑같다. 1대칭이구나. 이렇게 느껴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효준이 훌륭한데? x 1대칭. 그렇다면 잠깐 내용을 잠깐 딴 데로 셀게요. 내용이 잠깐만. 혹시 어떤 함수 f랑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건 수원에서 많이 나오지. 그럼 이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알려주는 식은 뭐지, 찬이?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알려주는 식. 졸라 중요하죠. 식이요? 식. 문제에서 친절하게야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야 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관계식을 딱 봤을 때 역함수구나를 봐야 되는 거지. 지수로 감싸지 안 들어가셨나? 들어갔어요. 이제 막 들어가셨나 혹시? 네. 최대치수 들어가셨나? 아니 안 들어갔어요. 그래. 뭐지 태훈이? fx는 마이너스 6. 와. F 합성 GX가 J 합성 FX랑 같고 얘네가 X다. 그래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 1 넣었어. 뭐가 나왔어? 다시 거꾸로 돌아서 1이 된 거지. 요게 역함수 관계를 알려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틀릴 수 있는데 다음번에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요건 역함수 관계를 알려주는 식, 요건 x의 1대치. 그럼 오늘 벌써 2개 알고 가셨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래요. 마이너스 2부터 확률 변수 x가 4 사이래요.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전체 면적이 준호야 얼마면 돼? 1 이면 돼요. 근데 걔가 1대칭이래요.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러면 대충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그냥 그래프를 그려놓으세요. 어차피 축보다 밑으로 내려갈 리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치고 여기가 4라고 치고 가운데가 1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는 순간 혹시 민기증 절반 면적은 얼마일까요? 그치 2분의 1이겠지 얘들아? 그죠? 자, 그 과정에서 문제에서 거기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1부터 3까지의 확률 1부터 3까지의 확률은 3부터 4까지 확률의 2배래요. 아, 여기를 A라 두면 여기가 2A인가 봐. 여기 괜찮죠? 그럼 이걸 통해 우리는 찬이야 3A가 얼마구나?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일단 우리는 A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야! 0부터 1 요 면적이 4분의 1이야 라고는 친절하게 오픈을 해줬네. 그 과정에서 나한테 0부터 3까지 확률 구해봐, 요 면적 구해봐 이런 거지. 뭐 끝났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는 얘들아 딱 요 정도 느낌 라인이라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진도 많이 안 들어갈게요. 140조까지만 좀 합시다. 140조까지. 알겠지? 이게 더 많아? 좋아서? 다행이다. 실험은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다행이다. 영희쌤 피파를 왜 이렇게 잘하지? 석훈쌤도 피파 만만치 않으실 텐데. 영희쌤 아무 아, 그럼 그 정도야? 손이 안 보여? 패드로 패드로? 그게 무슨 말이지? 조이스틱으로? 아, 영민쌤이랑 플스방을 간 거야? 아니 그 패드를 갖고 오셨어요. PC방에? 근데 영민쌤 되게 그래도 의외 면이 있으시네. 근데 롤은 못 하세요. 롤은 석훈쌤이 잘하셔요. 서포터 되게 잘 어울려. 롤 진짜 못 하세요. 영민쌤? 기한쌤도 다이아라고 하시고 한번 얘기했죠? 석훈쌤은 마스터, 서포트로 마스터.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누굴 힐링해주고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학원 대 학원 배틀로 만약에 롤 5대5 뜨면 내가 봤을 때 대치컴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리고 희삼쌤은 드럼 치셨잖아, 알아요? 희삼쌤 밴드 보였잖아. 잘 어울린다. 드럼. 드럼을 진짜 잘 치신대요. 그러니까 다들 의외 그게 좀 있으시지. 희삼쌤이랑 노래방 한번 갔었거든요. 희삼쌤. 챔피언 부르시죠, 챔피언.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챔피언이시다. 이러고 그랬어. 거기에 그 분위기에 유일하게 못 섞인 사람이 석훈쌤. 이러고 했어. 너무 그래 재밌었는데. 그리고 모든 노래가 다 본인이 예약한 줄 아셨던 분이 계세요. 이거 내가 예약했다 하면서 이렇게 태영쌤이라고. 이것도 내가 예약한 거야 하면서. 네네네네. 이렇게 막 오래 돌다가 이제 근데 내 노래 차례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것도 내 거다. 예. 그래서 2시간 동안 마이크를 안 놨어요. 재밌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승호 쌤 계셨을 때라 영어 쌤 중에 이승호 쌤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학원 굉장히 타이트하게 입으시는 제임스. 제임스 쌤, 제임스 쌤. 아. 제임스 쌤이 문 앞에 기절하고 계시고 술을 너무 많이 가지고. 근데 그 회식 때 이제 우태 쌤도 이제 술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술을 먹는데 우리 학원에서 내가 경험하기로는 석호 쌤 술을 제일 잘 드세요. 근데 이제 태영 쌤이랑 누군가가 이제 술을 마셔야 진심이 나온다고 석훈 쌤을 술을 먹이기로 한 거예요. 본인들끼리 이제 약속을 한 거지. 근데 진짜 먹는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 자 안주 하나 먹었으니까 자. 그래서 엄청 술을 계속 마시는 거야. 한 1시간 지났나? 근데 태영 쌤이 자. 잘 못 따르셔. 그리고 이성호 쌤은 그렇게 냉면 국물을 리필하시는 거야. 냉면 국물만 먹어요. 국물 맛집이네. 국물만 계속 드셔. 그러다가 갑자기 졸리다고 이제 현관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도 또 희삼 쌤이 착하시니까 희삼 쌤이 데려다 드릴게요 하면서 희삼 쌤이 이성 쌤 먼저 보내고 이제 약간 이제 석구 쌤은 멀쩡했어요. 석구 쌤 단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예, 잘하셨습니다. 네. 태영 쌤은 이제 노래방 가자. 네, 희삼 쌤은 술은 안 드셨는데 거기서 의외였어요. 가만히 계시다가 그럼 제가 이제 하나 딱 따는데 챔피언인 거야. 그래서 진짜 상상이 안 나. 배영쌤이랑 자, 정규문 봅니다. 만만 봅시다. 만만. 지금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를 문제를 많이 푼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다 보니 확률 밀도 함수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정의되는 녀석도 있고 0부터 3까지 정의되는 녀석도 있고 직선 형태도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있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중에 어떤 특별한 함수식을 따르는 걸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불러요. 어떤 특별한 상황일 때 그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불러.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이항분포라고 부르는 것처럼. 근데 어떤 걸 만족하냐면 쌤이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원래 얘들아 구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이 있었어. 라떼는. 근데 여러분들 때 빠진 것 뿐이에요.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나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은 안 배웠지만 그래도 이게 원래 구할 수는 있다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안 배웠지만 원래 구할 수는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죠? 그러면 잘 들어봐.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세훈아 내가 원래 변수 x가 범위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뭐 0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이유는 전체 면적이 몇이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근데 정규분포는요. 확률 변수 x가 모든 실수예요. 즉 실수 전체예요. 실수 전체. 자 그러면서 이 함수 fx가 우리가 굉장히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죠? 뭐 아직 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 확률 밀도 함수인 요 fx의 식이 여러분들 지금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했잖아. 구간별 함수인 것도 있고 그죠? 근데 마침 그 녀석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이걸 따르는 함수일 때 우리는 특별하게 우리는 특별하게 진짜 있어요. 우리는 특별하게 정규분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많은 확률 밀도 함수들이 있을 텐데 마침 이 폼을 만족시켰을 때.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한테 이 식을 외우라고는 안 해요. 이해됐죠? 다행이지 뭐. 이 식을 외우라고는 안 해요.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외울 포인트는 이야기 해줄 건데 잘 들어봐. 자, 요걸 방금 전에 쌤이 시그마라고 불렀는데 이거 우리 좀 썼던 기호다, 그죠? 네. 요 시그마라고 하는 걸 혹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네, 얘를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조사를 하면 그 자료의 표준 편차는 그때그때마다 바뀌어 아니면 고정돼요? 아 그래서 네, 고정되죠. 얘는 상수겠죠. 네. 우리 반 애들의 수학 시험 점수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표준 편차가 눈 감았다 뜨면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자료 조사했으면 고정된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요 M 민의 약자기도 한 요 녀석 뭐죠? 평균이에요. 얘도 바뀌어요? 고정됐어요? 뭐죠? 예, 얘도 상수예요. 자, 그리고 자, 요 영어 2라고 쓴 걸 우리는 자연 상수라고 부르는데 수학에서 발견한 가장 이쁜 숫자 중에 하나인 뭐 그렇대요. 숫자예요. 네, 숫자예요. 대충 2.7 정도의 값어치를 갖는 숫자예요. 무리수입니다. 맞아요. 무리수예요. 파이 같은. 뭐 그래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알겠죠? 요 저 익스포넨셜이라는 저 숫자를 더 깊게 배우는 건 이과들만. 알겠지? 이과들만. 그냥 우리는 그냥 2.7 정도의 숫자구나 정도만 알면 충분.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 숫자죠. 숫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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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숫자네. 그럼 여기서 변수는 누구만 있어요? X. x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2.7의 x승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저 함수는 지수 함수인 건 이해되시겠어요?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준우치 몇 차 함수지? 참 그치, 2차 함수. 무슨 볼록이지? 위로 아래로 네, 혹시 우리가 이걸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요. 혹시 대칭축 얼마지? 2 2잖아요. 여러분들은 요런 표현이 좀 있을 때 대칭축이 2다라는 걸 알지. 이유는 여기에다가 2 더하기 알파를 대입하든 2 빼기 알파를 대입하든 이 2는 사라지니까 어차피 값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쳐다봤을 때 x에다 m 넣으면 죽고 m 더하기 알파를 하나 m 빼기 알파를 하나 뭐예요? 같죠? 나머지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대칭이구나. 그렇지. 선대칭이고 안 들어갔길래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그러면 이쯤 어딘가가 m이라고 쳐요. 정규부 숙제 안 내야겠다. x는 m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얘들아 m 넣어봐요. m. 모든 세 영수는 얼마지? 1. 괜찮아. 그랬을 때 그 녀석의 함수값 그거 얼마죠?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요거는 알아둡시다. 저 정도는 알아둡시다.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알아둡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것까지는 동의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저 이제 합니다. 여기 x에다가 m 더하기 1, m 더하기 2, m 더하기 3, m 더하기 4 이렇게 태운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n 사라지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되니까 점점 커지죠. 그러면 2.7에 점점 커지는 거듭제곱이니까 개 커질 텐데 앞에 뭐 있어요? 그럼 역수치해지니까 감소함수가 되겠지. 그러면서 무슨 선이 생기는? 점근선이 생기는. 그래서 그래프는 대략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그러겠어요? 그냥 그렇겠는데 내려가면서 좀 점근선 생기겠는데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더 많은 건 안 바래. 왜냐면 우리는 저 함수 fx를 막 미분하면서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주면 되는 거지. 대칭 느낌 나게. 요런 느낌. 그래서 우리는 거기 나와 있는 요런 느낌이 생긴 이 곡선을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확률 밀도 함수가 이와 같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질 때 우린 이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bn, p 썼나요? 근데
어떤 확률 변수 x가 만약에 이 자식이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근데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자연 현상에서 은근히 많아요. 알겠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자연 현상에서는 유난히 이렇게 대칭을 띠는 분포들이 많대요. 또 그렇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대치쿠민에서만 애들이 딱 수능 시험을 봤어. 그럼 점수가 막 들쑥날쑥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100점도 있을 거고 뭐 40점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국 60만 명 수험생으로 하면 점수들의 분포가 굉장히 대칭 느낌 나게 상위권도 좀 포진되어 있고 하위권도 좀 있고 좀 중위권 애들이 제일 많고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좀 형성이 될 거라는 거지. 이게 은근히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더 깊게 몰라도 돼요. 알겠죠? 근데 어찌됐건 그 녀석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는 n이라고 좀 쓰고요. 바로 열고 n, 시그마 제곱 요렇게 우리가 좀 씁니다. 시그마 제곱 얘들아 분산이잖아요. 근데 시그마 제곱으로 쓰는 습관을 좀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요런 정보가 나오면 아 현재 확률 변수 x는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인 정규 분포 곡선을 가지고 있으며 확률 밀도 함수로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한 문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발전 문제 2번 같은 거 벌써 10년 된 문제네요. 저때 당시 문과 29번 문제였고요. 오답률 개 높았던 문제거든요. 자 숙제는요 정규 분포 안 낼게요. 그냥 136조까지만 해보세요. 알겠죠? 자 발전 문제 2번 빨리 문제 한번 읽어봐봐. 지금 우리 정규 분포 곡선 소개만 한 거야? 성질 하나도 설명 안 했어요? 그건 이제 금요일에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우리에게 큰 산이 2번 남았거든요. 이게 하나가 정규 분포.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막상 문제를 풀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거랑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항 분포랑 이 내용을 합칠 거예요. 내가 살짝 흘렸는데 인원이 좀 많아지면 대칭을 좀 띄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는 개수가 유한계잖아. 연속 확률 변수는 개수가 무한계잖아. 그럼 이산에서 개수를 좀 뭐하면? 늘리면 좀 촘촘해지겠네? 그럼 그 녀석을 약간 정규분포처럼 볼 수 있지 않을까? 에 대한 합침을 다음 주에 할 거고. 근데 얘들아 실제로 이렇게 정말 많은 애들을 조사하는 게 현실성이 있어? 아니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쉽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무한계를 다 조사해, 그죠? 그래서 추정이라는 걸 할 거예요. 한 부분만 조사한 다음에 전체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를 거꾸로 추정하는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표정도 좋은데요? 눈빛? 좋아요. 자, 얘들아 볼게요. 발전 문제 2번. 확률 변수 x가 무슨 분포를 따른대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대칭이구나 정도만 눈치 까면 돼요. 네. 자, 여기 4라고 적혀있네요. 아, 평균이 얼마구나? 4. 3의 제곱이래요. 아, 표준 편차가 얼마구나? 3. 분산은 9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딱 쳐다봤을 때 확률 변수 x는 모든 실수를 정역으로 갖고요. 이거에 대한 정규 분포 곡선은 이런 식으로 생길 거라는 거야. 여기가 4인 확률 밀도 함수 중에 개특별한 녀석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다 갖고 있어야 돼. 전체 면적이 1인 거, 면적의 확률을 의미하는 거, 이해됐죠? 함수 fx는 항상 축보다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 저 정도 시그마 할 줄 알죠? 세윤아 거기 n에다 1 넣으면 뭐예요? 1이요. 그러니까 x 그렇지 n에다 1 넣으면 확률 변수 x가 몇? 세윤아? 그렇게 하기 싫어? 확률 변수 나 어제 슈방 너 새벽 1시 넘어서까지 데려줬는데 자 여기 n에다 1 대입하면 확률 변수 x가 몇 이하일 확률? 1이요. 1 이하일 확률. 그럼 1이 이런 데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이쪽 어딘가 있겠죠? 네. 1 이하일 확률.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살짝만 흘리면 정규 분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평균 대칭이에요. 정규 분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평균 대칭이야. 1부터 몇 가지 대입하래요? 7. 근데 얘들아 마지막 7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럼 x가 몇 이하예요? 7 이하죠. 생각 이런 문제예요.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학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여기 얼마겠어요? 7. 그럼 7 이하면 이거겠지. 네. 주황색 삭 떼서 1로 붙여도 돼요? 네. 이거 둘 다 1이겠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대칭 보면서 푸는 거야. 그러면 2 이하, 6 이하 만나면 얼마겠어요? 1. 나이스. 2 이하, 6. 아이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대칭되는 곳에 6이 있을 거잖아. 네. 그러면 2 이하 플러스 6 이하 2 이하를 1로 붙이면 되잖아. 그럼 또 더하면 1이겠지? 네. 3 이하, 5 이하 만나면 1. 1. 그럼 이제 누구 이하만 남았어요? 4 이하만 남았지. 정규분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대칭. 답은 3 더하기 2분의 1.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태훈이 했지? 예, 좋습니다.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규분포 곡선 활용을 우리가 약간 미분 그래프 추론처럼 다음 주에 할 건데 이런 대칭성 이용하면서 찾는 거예요. 개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치? 나 재밌어. 이거 재밌죠? 그거 봐, 재밌대잖아. 근데 그럼 표준 편자 3인 건 없어요. 네, 그건 페이크 다이. 괜찮아요. 이거 페이크예요. 그건 하나도 안 쓰니까. 자, 고생들 하셨고요. 좀 쉬셨다가 공부할 거 챙겨서 시험지 챙겨서 여기 올라오시고 여기서 공부하시다가 4시 반에 풀이합시다.